협의이혼이 쉬운 건 아니에요.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 한두 달 안에도 끝낼 수가 있겠죠. 그날로 바로 끝! 안녕하세요.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는 일단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이혼 의사가 이미 합치됐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 이럴 때 하는 거죠. 협의이혼은 절차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그걸 하러 가야 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이렇게 생겼는데요. 미리 작성해서 보통 가시죠. 양식 뽑든지 해가지고 상대방하고 같이 이거 써가지고 가시는 거죠.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협의이혼이라는 거는 숙려 기간이 있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 달,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왜냐면 너무 즉흥적으로 신고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혼해버린다, 이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숙려 기간을 두고, 특히 자녀가 있을 때는 기간을 길게 해서 3개월 동안이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 이혼하기 싫은데 나 좀 살게 해줘 라고 해서 겨우 설득했는데 3개월 안에 바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협의이혼이 쉬운 건 아니에요. 3개월 숙려기간 지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서 이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한 거에 대한 결정을 이제 확인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신고해야 됩니다. 이혼 신고 안 하면 안 돼요. 3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신고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문제되죠. 이거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관할, 시, 구, 읍, 면사무소 돼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라 그러면 구청에 가시면 됩니다. 동사무소 아니에요. 각 홈페이지에 잘 안내가 돼 있어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구청에다가 뭐 검색해 보시거나 구청에 전화해 가지고 가시는 게 맞죠. 협의이혼 의사 확인 받아왔는데 그날로 바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어요. 이건 돼요. 근데 좀 마음이, 그래서 좀 신고 안 하고 있었어. 안 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이 철회서를 내버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혼 신고하러 혼자 가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협의이혼을 할 때는 법원에서 확인하는 사항이 재산에 관한 사항은 터치가 안 됩니다. 법원에서 터치하는 사항은 이혼 의사가 합치됐느냐, 그 다음에 애는 누가 키울 거냐, 양육 문제, 양육비를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할 거냐, 이 부분 정도 터치가 되고요. 그것도 협의가 이미 돼가지고 결정이 됐을 때 100만 원으로 합니다라는 걸 적어서 기재해주는 그 정도지 법원에서 조율해주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혼 의사가 합치했으니까 우리는 협의로 이혼할 거야, 이렇게 쉽게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큰 분란거리인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이 전혀 터치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 꽤나 어려운 일인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재산에 대한 내용이 협의가 안 됐어. 근데 이혼 의사 합치가 됐어. 먼저 갈라서고 싶은 거야. 이혼 먼저 해달라.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신청하면 되잖아. 2년 이내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재산을 찾아내가지고 재산 분할 소송만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사이에 변동된 재산도 더 많아질 거고, 기간 동안에 돈 다 빼가지고 코인에 막 넣어버려요. 코인 찾을 수도 있긴 하는데 못 찾는 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현금화 시켜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돈 다 빼가지고 진짜 장판 밑에 깔아버려요. 금괴 산다고요. 그런 그 금괴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 이혼 조정 신청이 있어요. 가정폭력이니 외도니 큰 문제는 없지만 소소하게 그냥 남녀가 헤어질 때, 연애할 때 헤어지는 그런 정도 사유로 둘이 의사가 합치게 돼서 헤어지고 싶다, 이런 때 해볼 수 있는 방법. 이혼 조정 신청내는 아무래도 소장보단 더 간략하게 의사 합치가 됐기 때문에 재산을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혼 의사 합치는 어느 정도 됐어요, 이렇게 좀 기재를 해서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정위원들이 나와서 조정을 하게 되죠. 연예인이나 정재계 뭐 이런 데서 한다고 사실 하죠. 왜냐면은 이혼 조정 신청이라는 거에는 의사가 거의 합치가 이미 다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려기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조정 신청을 하면 반대쪽에서 그래, 조정 신청에 응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서로 의견서를 낸 다음에 조정기일이 잡히면 그날로 바로 끝. 3개월 이렇게 안 가고 한두 달 안에도 끝낼 수가 있겠죠. 근데 조정 신청으로 세부 조건도 얘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은 워낙 정치해가지고 상속받은 그거는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그 자리에서 얘기 나와서 조정이 결국은 결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소송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혼 소송. 이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라고 해서 가사소송법 50조에 정하고 있어요. 소장 써가지고 이혼 소송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재판 기일, 변론 기일이 바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조정 기일 먼저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정이 아예 불성립할 것 같은 사건이 아니면 실무적으로 많이 조정으로 날짜가 잡혀요. 그래서 사실 이혼 조정 신청을 하거나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소장을 내거나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다. 협의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소송을 하는 게 사실은 변호사는 편해요. 왜냐면은 거기서 소송을 해가지고 강력한 의사를 표현하고 또 유책성에 대한 부분도 입증을 어느 정도 하고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 쪽에 유리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하고 소송은 서로 이관될 수 있는 절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구애받으실 필요는 없다. 다만 조정 신청은 상대방한테 크게 상처를 덜 남기고 싶을 때 사유를 간략하게 적어서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협의 이혼은 무리하게 협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조정 신청이나 소송 이런 걸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 하는데도 그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을 요즘은 공증받아서도 언제까지 뭐 이전받기로 한다 이렇게 좀 쓸 수가 있어요. 그 강제성을 가지게끔 공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 이혼하면서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